네, 쿠팡이 자체 브랜드 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연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과연 누구 말이 옳은지, 누가 진정으로 소비자들을 위하는지 전문 변호사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리걸테크 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린의 구태헌 변호사,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현명의 권호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자체 PB 상품 판매 늘리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니까 쿠팡이 결정이 내린 날부터 연일 공개적으로 지금 공정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만큼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고 뭔가 논의해야 될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쿠팡에 대한 공정의 결정 다시 한번 좀 되돌아 짚어보고 싶은데요. 권호연 변호사님, 어떤 내용을 공정위가 쿠팡이 불공정행위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네, 공정위는 지난 4, 5년간 쿠팡이 그 범죄임을 알면서도 알았다는 내부 자료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알면서도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을 속이고 알고리즘 조작, 임직원 동원, 허위 리뷰 작성 이런 것들을 한 것이 범죄고 이걸 적발했으며 이로 인해서 약 합산 아마 조만간 나올 결과에 따르면 약 2천억 원이 조금 못 미치는 과징금이 될 겁니다. 그 과징금 부과 또 관여한 법인들을 고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과징금은 1,400억. 1,400억인데 네. 이제 한 1년치 정도가 빠져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재결서에는 이제 좀 추가되는 금액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이게 있습니다. 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과징금도? 네네. 그리고 쿠팡 법인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형사 고소를 법인과 하는 거예요? CPLB에 대해서 이제 그 자회사인 CPLB에 대해서 네, 형사 고발, 법인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법인에 대한 형사 고발 네, 두 가지를 맞습니다. 한다. 네. 과징금은 좀 처음 발표된 1,400억 원보다 조금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고 네네. 두 가지. 자, 그럼 과연 알고리즘 조작, PB 상품을 알고리즘 조작해서 랭킹을 올린 게 이게 범죄임을 알고도 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 권호연 변호사님 쓰셨는데 우리 리걸테크 산업협회 협의회 회장 맡고 있으니까 뭔가 이 첨단 기업들 이런 관련된 걸 많이 연구하고 계신 구태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네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전자상거래 예. 기업들의 실태와 또 현황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제가 쿠팡의 와우 회원이라고 있습니다. 와우 회원, 1,400명이 이용하는 예. 유료 회원이고요. 여기에 가입하면 배송료 무료 그리고 무료 반품 이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1,400만 명이 쓰고 있는데 그 회원 중 한 명으로서 페이스북에 예. 공정의 결정이 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글을 썼다가 이제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정위가 본 범죄임을 알고라는 부분에 예. 원래 위반 조항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 이 부당하다는 것이 사후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부당하게 것을 알고서 했다는 것은 사실 평가에 관한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겁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쿠팡이 진열을 한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았는데요. 예. 거기에 25개에서 30개 정도 상품 속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자사 상품을 끼워 넣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두 가지를 5개 정도 끼워 넣었다는 건데 저는 매일같이 쿠팡 로켓 배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상품 속에서 제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내서 구매를 합니다. 네. 즉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자사 상품 끼워서 또 30개 중에 5개를 끼워서 보여줬다 해서 상단에 위치했다 그걸 그냥 수동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전자상거래에서 검색과 구매는 투수와 포수처럼 네. 상호 호응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서 네. 추천한다고 검색은 추천입니다. 소비자가 가장 원할 만한 것을 추천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는 작용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지는 않는 거고요. 그 나열된 것 중에서 제가 찾는 물건을 찾아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공정위의 결정이 이게 아마 쿠팡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좀 네, 이어서 네, 말씀드려도 우리 되겠습니까? 너무 재미있는 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범죄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제가 단정하는 이유는 내부 법률 검토에서 이게 법적 이슈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그 말씀 그대로 워딩 그대로 이제
위계로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올해 안에 종료해야 된다. 근데 1년 뒤에도 또 종료를 안 했고 이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런 문건들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쿠팡 내부 문건에 맞습니다. 네, 내부 보고 자료나 법무 검토 의견서 같은 것들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둘째로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쿠팡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기도 하고 네. 이제 육아를 이제 돌이 아직 안 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정말 쿠팡을 안 쓰고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쿠팡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심지어 저는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몇 번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혁신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네.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건은 이거는 그 부당하다라는 평가에 있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비교적 명백하게 이건 고법에서도 깨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왜 그러냐? 왜 그래? 입점 업체들과 소비자들을 속인 겁니다. 그들한테는 공정하게 이 쿠팡은 회사인 동시에 플랫폼의 이름이기도 하죠. 네. 이 플랫폼에 입점한 입점 업체들 사장님들 네. 사장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PB 상품들과 공정하게 같은 규칙,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많이 팔리는지, 대응이 얼마나 좋은지, 별점이 좋은지, 배송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 종합 점수를 계산해가지고 등수가 쭉 매겨져요. 네. 등수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1등이 거의 대부분, 2등은 1등의 절반이고요. 그 쿠팡 내부 자료를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적용될 것이라고 알고 쿠팡과 계약을 해서 쿠팡에 납품을 한 건데 납품을 쿠팡은 하고 이것을 입점 업체들한테는 알리지 않은 거죠. 속인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1, 2, 3등에는 네 거랑 경쟁인 상품을 그냥 1, 2, 3등의 상단에 그냥 고정시킬 거야. 네. 이런 것도 알리지 않았고 또 소비자도 기망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쿠팡 랭킹이라는 것이 나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순서대로 그 아까 말씀드린 쿠팡이 자체적으로 공표를 했던 네. 플랫폼에 공표를 해놓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정말로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네. 랭킹에 따라서 순서대로 매겨질 것이다라고 신뢰하고 그 화면을 신뢰를 하는 것인데 네. 이 화면 신뢰를 깨뜨린 거죠. 내가 그거를 숨겼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예. 사실 저도 똑같이 막 이런저런 가격 비교 업체들도 살펴보고 쿠팡도 살펴보고 막 합니다만 특히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이렇게 열심히 잘 알아보는 노력하는 내 시간이 상당히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쿠팡에 종속되어 있는 분들은 결제도 너무 편해요. 바로바로 이거 사면 결제, 그냥 이거 네. 이제 네. 하나로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좀 예,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이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이렇게 해서 PB 상품을 위로 올린다는 것을 입점 회사들에 알리지 않았다. 맞습니다. 예? 소비자에게도 소비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좀 사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넓은 그게 의미에서, 바로 네. 공정위의 사실착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공정의 사실착오. 왜 네네, 어떤 입점 업체들이 오늘 하루 장사하고 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네. 년에 걸친 일이거든요. 네. PB 상품이 처음에 첫 화면에 보는 PC 기준입니다. 네. 25개에서 30개 중에 5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알고 다 입점. 왜냐하면 오늘도 납품하고 내일도 납품하고 소비자들도 오늘도 구매하고 내일도 납품하고 특히 로켓 배송 이용하는 1,400만 명의 이용자들은 예. 생필품을 주문합니다. 예. 매일같이 주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료 반품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면 바로 반품합니다. 저희 집에도 하루에 몇 개가 오면 다음 날 아침에 반품으로 바로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 왜 반품을 하냐면 품질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반품하는 겁니다. 무료 반품이기 때문에 예.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이런 상황 하에서 바로 상단 노출이 되는 것이고요. 25개 중에서 3개에서 5개 PB 상품이 올라간다면 나머지는 바로 이제 제3자라고 하는 서드 파티라고 하는데 입점 업체들의 상품들이거든요. 예. 그 안에 올라오는 상품들은 정말 품질이 좋은 상품들입니다. 예. 그런데 PB와 경쟁하고 있는 거죠. PB라고 해서 지금 올리면 무조건 사느냐고 말씀하시면 우리 앵커님도 네. 그러시겠죠. 만약에 1번으로 어떤 상품이 올라온다. 네. 물론 매출이 좋을 수 있겠죠. 하루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걸 주문해서 써봤는데 품질이 안 좋아요. 안 사죠. 왜냐하면 나한테 맞는 상품을 사는 게 쇼핑이거든요. 예. 아무리 위에 상단에 진열되어 있다 해도 저는 여러 가지 모든 소비자들이 그럴 텐데요. 우리나라 네. 소비자들 현명합니다.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습니다. 네. 즉 동일해 보이는 상품도 예를 들어 시금치 하나라고 해도 네. 그 용량이라든지 또는 어떤 원산지라든지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고 당근도 그렇게 삽니다. 예. 공산품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맞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서 주문을 하는데 상단에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한 검색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 그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선택하게 만든 바로 비교 우위의 결과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것이고 실제 경험상 저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쇼핑몰에서 네. 주문을 해봤고요. 로켓 배송도 오랫동안 이용해봤는데 결국 상단에 올라오는 제품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가중치가 붙어서 위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소비자들의 선택의 결과가 반영돼 있고 그게 대부분 맞기 때문에 역시 상단에 올라오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선택을 받게 네.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검색은 추천이고 훌륭한 추천을 해야지만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하게 되는 상호작용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네. 이 과정을 공정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정위 보도자료의 마지막에 44페이지를 보면 예. 쿠팡의 프로모션 자교 방식이라고 공정위가 쿠팡의 내부 자료를 가져다가 보도자료에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아마 제가 여기 PD님에게 좀 자막으로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여기 보시면 25개 중에 예. 띄엄띄엄 5개 또는 윗단에 또는 세로로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TV 상품을 배치한 그 화면 예, 지금 25개, 나오네요. 25개 중에 5개라면 또는 예. 3개라면 5분의 1인데 여기에 위에 떴다고 그냥 사느냐? 아닙니다. 저한테 맞는 상품을 찾아내거든요. 예. 이게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잘못 위에 있는 거 샀다가 실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튼 네. 우리 구태현 변호사 보시기에는 저런 게 이 입점 업체들 다 알고 있다 우선, 그죠? 이런 게 PB 올라오는 상품이- 거 알고 있죠. PB 상품 올라오는 예, 거 그러니까 알고 있는 피해 거다. 신고도 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다는 점. 네. 그리고 그렇게 올려놓는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무작정 선택하지는 않고 설령 선택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논리네요,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은. 네, 제가 소비자로서 그런 말씀을 예. 드려봅니다. 네, 반박을 좀 드려보면 네. 흥미롭네요. 일단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범죄 저지르는 걸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입점업체분들의 상당수가 이제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셀러오션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온갖 이제 검색 엔진에 쳐보면 쿠팡 랭킹 올리는 법이 대체 뭐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튜브 방송도 많고요. 그거 알고 있었다는 블로그도 많고요. 증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만큼 내가 노력하면 랭킹이 오를 수 있다라는 희망 인지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그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임의로 쿠팡이 원하면 1등 처음에는 1등, 2등, 3등에다만 이제 고정 노출했다가 이제 이거 걸릴 것 같으니까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예를 들어 보통의 입점 사업자의 상품이었다면 한 개 팔리면 1점이 더 높아져서 노출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쿠팡 제품, CPLB 제품은 50%를 가산해줬어요. 몰래. 1.5점이 되는 거예요. 리뷰 하나만 달려도. 예. 이것 자체도 그 사기였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런 PB 상품 유통업체들, 이커머스 업체들의 이 자기 PB 상품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올리는 거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라든지 글로벌 오프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이게 뭐 관행이다 이렇게 쿠팡은 얘기하던데. 이 PB라는 게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이미 해외에서 용어가 나온 것인 것처럼 예. 아마존도 하는 일입니다. 아마존도? 네, 아마존도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당국의 조사도 받았는데요. 우리와는 다른 이유로 시정 명령을 받았을 뿐이고요. 아마존은 어떤 이유로 시장? 네, 바이박스라고 해서 그 소비자가 주문할 예를 들어 장바구니 같은 데에다가 미리 PB 상품을 넣어둔 거예요. 네. 그거는 완전히 구매를 강요하는 거죠. 이렇게 상품 진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에다 미리 넣어놓은 겁니다. 장바구니에다 넣는다. 네, 그거는 그 완전히 미리 넣어놓. 만약에 우리가 하나로 마트에 갔다든지 할 때 장바구니에 뭘 하나 넣어놓으면 굉장히 강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그랬던 것이고 진열 때 PB 상품을 다른 서드 파티 것과 함께 진열할 때 쿠팡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십조 원의 그 물건을 사입을 해서 물류센터를 도심까지 지어가지고 재고 부담을 안고 특히 신선식품은 반품을 하게 되면 그 버리거든요. 이런 소위 말하는 폐기 부담까지 안고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써보고 품질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시 주문한다는 거예요. 저도 PB 상품이든 아니든 골라서 비교해서 선택을 하는데요.
품질이 좋은 PB 상품은 계속 주문합니다. 근데 네. PB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네. 계절에 따라서 당근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러면 그거 주문 안 합니다. 우리 네. 국내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그렇게 알고리즘에서 PB 상품을 랭킹 위로 올려요? 올리지만 이제 보통 이제 상단에 노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착시 효과가 발생하고 공정위도 이걸 잘 설명하지 않은 게요. 네. 상단에 노출한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소비자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상단에 그걸 전면에 깔아버리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자막에 보셨겠지만 띄엄띄엄 배치를 해놓을 뿐이고요. 전체 화면 PC 화면 기준으로 25개에서 30개 중에 5분의 1에서 6분의 1에 불과하고 예. 얼마든지 그 사이를 오가면서 소비자들은 현명한 구매, 선택 행위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이 기회 관련해서 제가 네, 한 가지만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네네. 이 그 노출의 기회가 곧 매출에 직결되는 것인데 그렇겠죠. 소비자가 판단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랭킹 다른 유통업체나 국내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들의 관행은 어떠냐? 다 좋습니다. 예. 네, 사실 질문이 그거였는데 다른 예. 사안으로 다른 가서 데는 어떻게 제가 되느냐? 그 얘기를 넘어가고 아니, 싶었는데 그 말씀을 먼저 분명히 드려야 한다고 돼요. 좀 말씀을 들어보고, 드렸습니다. 예. 네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네. 다른 유통업체들에서 어떤 상단에 배치를 한달지 화면 구성을 한달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 이번 사례와 같이 알리지 않고 속이면서 고정적으로 알고리즘을 자기 맘대로 조작한 사례 2,300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허위 리뷰를 달아가지고 자신들의 PB 상품을 부스팅시켰 이제 조작을 부스팅이라는 단어를 쓰던데요.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도 전례가 없습니다. 이건 리뷰 명백한 문제는 범죄입니다. 네. 다른 이슈인데 두 번째 이슈인데요. 글쎄요. 이제 제가 물어본 게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들도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자체 PB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느냐. 이게 관행이냐 하고 짧게만 그게 궁금합니다. PB 상품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건데 원래. 만약에 PB만으로 깔아놓는다 네. 하면 완전한 경쟁 배제가 되겠죠. 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보여지는 화면에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만 차지했고 나머지는 바로 서드 파티들, 경쟁 업체들이 입점하게 해줬고요. 앵커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쿠팡에 수억 개의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억 개가 어떻게 상단에다 노출되겠습니까? 그 중에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을 만한 소위 말하면 자격을 통과한 것들만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올리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입니다. 예. 근데 그 올리는 과정을 쉽게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쇼핑몰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만 마지막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정위의 결과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했는데요. 네, 기만했다. 이 보도자료 어디를 봐도 소비자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을 조사한 건 없다. 그러니까 약취 유인을 당했다.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거잖아요. 소비자들 그러면 대상으로 유인한 좀- 소비자에게 피해자 아닙니까? 예. 이 사건의 피해자는 소비자이거든요. 네. 그럼 소비자를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이 보도자료 44페이지에 한 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소비자인데 저도 공정에 나가서 진술할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커머스 산업이 지금 알리, 테무, 쉬인같이 중국계 이커머스가 우리나라에 공장 하나나 물류센터 하나도 없이 국경을 넘어서 지금 공습하는데 네. 쿠팡의 물건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공습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기만을 했다, 소비자를 속였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는 소비자 아닙니까? 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 권원 변호사님 지금 이번 공정위 사건에 직접 이 쿠팡에 신고 대리인을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소비자들 반응이라든 소비자들 피해가 이런 조사를 안 합니까? 했습니까? 공정위 자체에서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희는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했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간담회를 제보 사례도 참여연대에서는? 많이 받았고 국회에서 직접 국회의원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이제 간담회를 열기도 했었고 네. 또 대표적으로 신고인에 한국 소비자 연맹이 들어와 있고 녹색 소비자연대 뭐 이렇게 소비자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소비자가 네네, 뭐 쿠팡 소비자가 아시겠지만 2,300만 네, 그거 명인데 이제 어떻게 신고인의 다 들어보겠습니까? 주장이니까 예. 조사 기관이 객관적으로 소비자를 조사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건 좀 한번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이게 직원들 2,297명을 동원해서 7,342종의 PB 상품에 대해서 7만 개가 넘는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이게 이제 소비자 기만 행위다라고 공정위가 결정을 했었는데 이제 권 변호사님 지금 그렇게 소비자를 속인 거다 이게 문제다고 지금 네, 주장하시는 명백한 거잖아요. 범죄라고 하는 명백한 것이고 범죄. 이것을 다 알면서도 변호사님이시니까 법무 네. 검토를 하실 때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법이 위반되는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그 리스크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보는 건 변호사의 기본입니다. 네.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수학 공식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관련 매출액이 산출이 되고 기간별로 예. 거기에다가 얼마나 내가 중대한 위반 행위였는지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일정 정도 조사에 협조했는지 이런 걸로 가산되기도 하고 뭐 감경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계산해봤을 때 스스로 아 이거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고 뭐 이제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그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인정이 됩니다. 관련 매출액 곱하면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뭐 수천억의 과징금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쿠팡에서는 아 과징금 1,400억이면 상당히 선방했다, 세이브했다라고 축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 이 부분도 직원의 좀 구매 후기 문제. 이거 이건 소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만이냐? 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최 변호사님 물론 신고 대리인이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네. 내부적인 법률 검토 문건이 네? 권 변호사입니다. 권 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신고 대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내부적인 저도 보도 자료 다 봤습니다. 예. 거기에 내부 쿠팡 내부의 법무팀에 이게 혹시 문제가 되냐를 묻고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본다거나 또는 저는 소비자 입장이니까에서 보면은 이 사건이 최초로 상품 진열에 대해서 문제 삼은 거지 않습니까? 상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쿠팡이 유사일의 최초다 이런 나라는 없다라고 일단 그 쿠팡이 자체가 반박하고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또 다른 신고를 1년 전에 아니, 그러니까 2021년에 뭐냐면, 상품 진열에 대해서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는 했겠지만 공정의 심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년 그리고 지금 말씀한 19년에 내부 자료 저도 보도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게 불법인지 아니까 판례가 없는데 이게 불법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문제가 되냐고 쿠팡은 큰 회사이니까 제가 미루어 짐작건데 내부적으로 조심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이것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부에서 그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갔겠죠. 만약에 명백하게 지금 알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불법이 심한 것처럼 그럼 이 결정 전에 판례라든지 심결례가 있어야지만 명백할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한 일이냐. 사실 이게 그러니까 더 아니, 처음 잠깐만요. 나왔다고 보기는 우선 어려운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직원들의 구매 후기 작성을 직원들의 구매 유도했다. 여기는 이 부분. 자사 체험단이라는 건데요. 예. 자사 체험단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예, 그렇죠. 많이 있는데. 네, 많이 있습니다. 자사 체험단을 왜 하냐면 PB 상품은 예. 결국 지금 소비자들의 만족을 위한 제품 발굴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PB 상품은 이 수억 개가 들어있는 것에서 진정한 소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첫 화면에 노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회사의 브랜드를 걸고 CPLB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발굴한 제품은 양질의 제품을 발표해 거기엔 중소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이 평가가 어떤지를 자사 체험단한테 평가를 해 주어야 예. 그게 양질이라면 이제 데뷔를 시키는 거죠. 그 과정인데 그게 마치 자사 체험단을 동원해서 조작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너무 소비자 제가 입장에서는 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기만이 아니라 첫 유입한 상품에 대한 평가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과정이다. 아시다시피 PB 그렇습니까? 상품은 예. 산업부도 그렇게 볼 인정하지만 여지가 뭐 아주 없다면 볼 수 없죠. 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정말 좋은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널리 알려져야 되겠어. 예. 이거 어떻게 할까? 예. 반칙과 특권이라도 써볼까? 반칙과 특권이죠. 반칙이 속이는 거였고 특권은 맘대로 조작해서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심판인 플랫폼 쿠팡이 있으니까 해볼까라는 고민이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왜 반칙과 특권이냐? 이 체험단이라는 거 일단 이 형사처벌 전례나 뭐 심결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일단 실제로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과 허위 리뷰를 작성한 거 두 개는 좀 다르고요.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막 상단에 꽂아버린 거, 치트키를 쓴 거 이것은 이미 그 2022년 네이버 관련된 과징금에서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식밀례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거나 그 전에 있었다면은 그에 대해서 조심을 했어야죠. 두 번째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허위 리뷰를 쓰게 한 거. 왜 허위 리뷰냐? 실사용 후기가 아닌데 사무실 쿠팡 어디 사무실에서 받았으니까 사무실 사진 안 나오게 조심해서 찍어주세요. 배송 받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리뷰 달아주세요. 뭔가 상세하게 써주세요. 자기가 써본 게 아닌데도 직원들을 동원해서 쓴 것이고 이거는 명백합니다. 업무 방해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제가 한 시간들이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짧게. 네이버는 중개몰이기 때문에 완벽한 중개만 합니다. 이렇게 자기 상품 팔고 중개를 겸하는 쿠팡하고 사안이 다르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보시기엔 물론 조작이라고 단정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사 체험단을 하는데 출근해 있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그 상품을 써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사무실이 보이고 쿠팡이 보이면은 그건 마치 오히려 조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한 게 어떻게 몰래 한 것이 될까? 그 체험단을 쓰기 위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아, 직원 반대 시각에서 보거나 직원한테는 다른 업체들한테는 100만 원씩 내라고 하면서 CPLB한테 돈 잠깐만요. 받았으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직원 구매 후기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도 서로 저희가 알겠고요. 시청자들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질문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 네. 질문은 네네. 뭐냐면 쿠팡이 이렇게 이제 과징금을 받고 나니까 우리 이러면 로켓 배송 쉽지 않겠다. 로켓 배송 중단하겠다 그랬거든요. 자, 이 정도 과징금 조치가 쿠팡으로서는 로켓 배송을 중단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이 소비자들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가지고 공정위를 압박하는 수단인지 두 분이 좀 짧게 좀 부탁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하시죠. 네네. 네. 그 언론에서 네. 그 쿠팡의 보도를 약간 입장을 오도한 면이 있는데 저도 발표를 봤거든요. 네. 만약에 이러한 처분이 확정돼서 앞으로 PB 상품을 지금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25개 중에 3개에서 5개도 상단 노출하지 못한다면 이 PB 상품이라는 사업 자체가 폐지됩니다. PB 상품. 우선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엄선되고 가성비 높은 제품을 공급하는 로켓 배송이라는 비즈니스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로켓 즉 PB 상품의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권하고 소비자가 그것을 다른 제품과 경쟁해서 이 진열대에서 선택하게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로켓 배송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로켓 배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얘기한 것이 협박했다고 저는 느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저도 로켓 배송을 매일매일 받는 소비자로서 제가 선택한 것 중에 PB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꼼꼼히 비교해서 사거든요. 그리고 잘못 사면 반품해버립니다. 무료 반송. 그런 와중에서 이 PB가 전부 빠져나간다면 저도 로켓 배송을 이용할 유인이 매우 사라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로켓 배송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걸 얘기한 거지 그걸 협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요? 소비자로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각에서 알려지기로는 로켓 배송 중단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단할 소비자를 수 있다는 것이죠. 볼모로 잡고 협박하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쿠팡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실 여론들도 굉장히 저는 그 보도가 반박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소비자 국민들을 상대로 법 위반을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좀 겁박하는 것으로 역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로켓 배송이 이제 폐지는 쿠팡 스스로도 뭐 자해 공갈 같은 느낌이고요. 자해 이거는 공갈? 실제로도 폐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는 것이 일단 이 공정위의 판단 자체가 PB 사업을 접어라 하지 말아라 맘대로 배치하지 말아라라는 게 아닙니다. 니네가 고지한 대로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겠다라고 선포했는데 그거를 적용해라. 그동안은 적용 안 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냐. 그리고 아까 리뷰 말씀드렸는데 내부 체험단이라는 이것도 숨겼어요. 직원이 작성한 리뷰입니다라는 것도 숨긴 것 자체도 보통 체험단은 공개를 하고 보통 맞습니다. 다 하는 건데.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숨겼고 숨길 것을 이제 지시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PB 업체들의 경쟁 사업자들은 돈 주고 그 리뷰를 써야 돼요. 100만 원을 쿠팡에 줘야 되는데 CPLB 쿠팡 자회사는 쿠팡에 100만 원 안 주고 이걸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 있네요. 네네. 전자 상거래에서 예. 여러 쇼핑몰도 경쟁하고 이 알리, 테무, 쉬인 같은 중국계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제가 쓰는 이 쇼핑몰에 수억 개의 제품 들어와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하는 첫 번째 화면에 그 수억 개의 제품이 저의 취향을 무시하고 가격이 비싸든 싸든 랜덤하게 공평하게 노출된다면 저는 그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 낭비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저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저에게 맞춤형으로 상품을 추천해주는 쇼핑몰. 이게 바로 경쟁력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더욱더 가성비 높은 PB 상품 일부 개발해서 다른 제품들과 섞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현대전자상거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공정위가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정말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게 쿠팡이 계속 공정위 이런 결정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쿠팡에 대한 결정에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구태원 변호사, 권호연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